재무상태표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진다는데 차변은 계정의 왼쪽을 말한다 그랬죠? 대변은 계정의 오른쪽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적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적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T자를 그렸을 때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가진 것과 받을 것,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말하고, 부채는 줄 것, 타인 자본을 말하고, 자본은 미천으로서 자기 자본을 말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본 등식은 자본을 구하는 등식으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부채, 자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이란 가진 것과 받을 것, 부채란 줄 것, 자본이란 순수한 나의 장사 미천, 그게 자본입니다.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고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를 무슨 자본이라 한다고요? 타인 자본.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부채와 자본의 개정 과목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자산을 배우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돈이나 자기합수표를 현금이라고 씁니다. 분기할 때.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는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당좌예금 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에요. 상품, 팔려고 사온 것, 팔려고 만든 건 제품. 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을 것. 받으러움, 상품과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 대여금, 빌려준 돈, 이렇게 기억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대여금이 뭐라고요? 빌려준 돈. 받으러움이 뭐라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 외상매출금이 뭐라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을 것. 상품이 뭐라고요? 팔려고 사온 것. 당좌예금이 뭐라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 보통예금이 뭐라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현금은 뭐라고요? 돈이나 자기합수표를 말합니다. 자, 자산개정 과목 2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있네요. 1년 이내 처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채권.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준 것. 선급금, 먼저 선 줄급 돈금, 먼저 준 돈. 건물, 영업용으로 구입한 집. 비품, 1년 이상 쓸 것. 기계장치, 기계를 말하고요. 차량 운반구는 자동차 플러스 운반기구. 미수금은 상품, 제품이 아닌 자산 팔고 받을 것. 소모품은 1년 미만 쓸 거를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쓸 수 있는 거는 비품. 1년 미만 사용하는 것은 소모품이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통화표시 과목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을 합친 겁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친 겁니다.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 단기라는 말로 시작되는 3가지 계정감을 합친 걸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플러스 지급보험을 말합니다. 채권 채무관리입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채권, 받을 권리, 채무, 갚아야 될 의무가 계정 뒤에 반드시 거래처 등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플러스키 눌러주고 계정 과목, 거래처 이름 쓰고 엔터 치면 되죠. 채권에 해당되는 거와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구분합니다. 채권은 받을 거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채무는 반대말이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얘네들은 채권과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네를 빠뜨리면 일정 감점입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거래처를 안에서 누르면 0이 4개가 생성이 되고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번호가 주어진다. 이게 거래처 등록하는 요령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에 계정 과목을 자산부채 자본으로 표시하라. 현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상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토지 자산, 자본금 자본, 대여금 자산, 비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차입금 부채. 현금은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상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토지 자산, 자본금 자본, 대여금 자산, 비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차입금 부채입니다.
자, 요게 답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투존의 2019년 1월 1일의 재무상태에 의하여 기초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단기를 2019년으로 가정함. 제가 만든 회계 원리 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답안을 직접 제가 파워포인트가 약해서 원고, 워드 원고를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수정이 안 돼요. 사진 형태로 제가 찍혀서. 그래서 단기를 편의상 2019년으로 가정하고 작성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파워포인트 솜씨가 없어서요. 1월 1일의 재무상태는 1월 1일은 기초입니다.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외상매입금, 차입금, 토지, 자본금 이렇게 있는데요. 자산은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토지 요 네 가지죠. 이렇게 요거까지가 자산입니다. 이렇게 외상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죠. 자본금 110만 원. 자, 어떻게 작성됐나 볼까요?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토지, 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금, 부채. 요거까지 부채, 자본금 따로 표시. 자본금이 110만 원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제 교재에서 그대로 활자체로 복사해서 붙인 거래 가지고 수정에 불과해서 요 연도를 못 바꿨다 그랬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말재무제표 작성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 두존의 12월 31일 기말의 재무상태에 의해 기말 재무상태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인데 현금, 자산, 예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토지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170만 원 작성된 거 볼게요. 자, 이게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말 자본이 170만 원이죠. 기초 자본이 110만 원이죠. 이게 같은 회사잖아요. 두 존이잖아요. 장사 시작할 때 110만 원이었는데 장사 끝나고 나니까 170만 원이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60만 원. 그렇죠? 이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한 이 차액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하나 나오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게 뭐다? 당기순이익. 거꾸로 기초 자본이 100만 원인데 기말 자본이 80이다? 그럼 기초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본 해야겠죠? 이럴 땐 당기순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은 당기순 손실. 이렇게 공식이 존재가 됩니다. 자, 회계 1급 학습을 위한 전산회계 2급을 여러분이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공식이죠. 이거는 여러분 노트 놓고 달달달달 외워서 쓰셔야 돼요. 처음 배우는 분도 회계 2급 배우고 올라오신 분도 이건 암기해야 합니다. 기본이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을 구하는 등식이죠. 부채 플러스 자본. 자본 등식은 자본을 구하는 등식이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재산법이 방금 전에 배운 겁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은 당기순손실.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익법 등식입니다. 손익법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게 당기순손실.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생기고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산표 등식입니다.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과 같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고요. 시산표 작성 목적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의 정확한 전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이거 일시정지 눌러놓고 A4 용지 꺼내놓고 외우시면서 쓰거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시산표 작성 목적 단골로 출제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배웁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이 있죠. 차변에 비용을 쓰고 대변에 수익을 씁니다. 비용은 쓰거나 손해본 것을 말하고 수익은 번 것을 말합니다. 첫자만 따서 비수. 손익계산서 작성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에요. 비수. 비용은 쓰거나 손해본 것, 수익은 번 것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양식입니다. 비용은 매출원가, 임차료, 이자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매출액,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손익계산서 양식을 외우셔야 될 겁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걸로 외우지 말고 이걸로 외우자.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용 수익과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순자산의 증가액이다. 즉 번 것입니다. 번 것.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이에요. 똑같이 썼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은 원가라고 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만 비용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진하게 중요하게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 작성 목적.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파악입니다.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장부가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법,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또 다른 손익법, 당기순 손실은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느냐,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느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당기순 손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손익계산서 작성 목적, 재무상태표 작성 목적하고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파악, 손익계산서 작성 목적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파악으로 구분합니다.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 전혀 다르죠. 기초와 기말로 나눠서 했잖아요. 일정 시점,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냐 경영성과냐 전혀 달라요. 거래의 기장 순서와 장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분계를 하고요. 분계를 한 다음에 분계장을 작성하고요. 분계장을 작성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요.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 정리 분계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비용 수익 계정을 손익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차기율로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비용 수익을 마감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율로 마감한 금액을 모아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이게 거래 기장 순서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래 발생, 분계장 작성, 총계정 원장 정기,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정리 분계, 수정 후 시산표, 비용 수익 계정 손익 마감, 자산부채 자본 계정 차기율 마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 요게 중요하다. 일치정지 눌러놓고 5분 동안 이걸 암기하십시오. 시험에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별표 4개짜리 꼭 나와요. 거래 기장 순서는 꼭 나온다. 달달달달 암기해달라. 자,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으로서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항목들은 회계상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품의 주문, 계약의 체결, 직원의 채용, 부동산의 담보 제공. 이 4가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겁니다. 달달달달 암기 필요합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상품의 주문, 계약의 체결, 직원의 채용, 부동산의 담보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회계상의 거래란 자산부채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그리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다면 임정식이라는 사람은 인기 연예인을 500만 원만큼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추상적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걸 500만 원 측정이 가능하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만 거래가 됩니다. 금액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를 일으킨다 해도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분계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합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금액으로 표시 가능해야 된다. 거래는 3가지로 나누는데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나눈다.
차변과 대변에 분기했을 때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는 건 교환거래.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에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는 거래는 손익거래. 차대변 어느 한쪽에 자산부채 자본과 비용 수익이 같이 등장하면 혼합되어 나타나는 거래는 혼합거래라고 한다. 교환거래, 차대변 모두 다 재무상태표. 손익거래, 차대변 어느 한쪽에 비용이나 수익만 나오는 거래. 혼합거래,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자산부채 자본과 비용 수익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거래라 그랬죠? 자, 거래의 10요소입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랬죠? 밑에 걸로 외우는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이걸로.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잖아요. 위에가 재무상태표, 밑에가 손익계산서. 이걸 보고서 외우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거래의 8요소고요. 저는 거래의 10요소를 외워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소멸 하나씩 추가하면 거래의 10요소가 되죠. 암기하는 요령은 잘 봐요. 위아래로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쪽으로만 결합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위아래로 결합할 수 없다. 옆으로만 결합한다. 자산의 증가, 차변 거부터 외워볼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거래 10요소를 외우는 거예요. 대변 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이렇게 차변 5개, 대변 5개를 외우세요. 다시 한번 차변 거부터 외울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 거 외울게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이렇게 외우는 게 거래 10요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못 외우면 분개 못합니다. 이건 별표 무려 5개짜리. 거래의 10요소 암기하자.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을 적잖아요. 적혀있는 쪽은 무조건 증가예요. 부채, 증가, 자본, 증가. 비용과 수익은 적혀있는 쪽이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아시겠죠? 그 말이 적혀있는 쪽이 증가나 발생이고 안 적혀있는 쪽이 감소나 소멸이다. 자, 지금부터 지그재그로 가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소멸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하는 게 거래의 10요소입니다. 거래의 10요소, 거래의 8요소 차이는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소멸이 들어가면 거래의 10요소, 안 들어가면 거래의 8요소인데 꼭 10요소로 암기하세요. 전표제도, 전표는 거래를 기록한 종이지편, 종이 쪼가리를 말합니다. 3전표 제도를 사용하는데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사용합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래를 기록한 게 입금전표, 현금이 나간 거래를 기록하는 게 출금전표,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란 말이 안 나오는 외상거래를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일개표는 하루치 전표 집계표를 말합니다. 하루치 전표 집계표를 일개표, 일주일치 집계하면 주계표, 한 달치를 집계하면 월계표라고 합니다. 결산 절차 1.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기말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기중에 작성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산표를 작성하는 걸 수정 전 시산표 작성. 2. 기말 수정 분계 및 정기.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말 결산 때 이를 조정해주는 수정 분계를 합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분계장에 기록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은 기말 수정 분계와 정기 대차 차액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즉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기말 수정 분계 및 전기를 다 감안 후에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4단계 손익계산서 항목인 비용수익 계정을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수익 비용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잔액이 0이 되도록 마감하고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반영합니다. 5단계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잔액이 0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차기 2월과 전기 2월로 마감을 합니다. 차기 2월로 마감하고 다음 기 초에 전기 2월로 받아주고. 6단계 재무제표 작성이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기를 말합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됩니다. 즉, 회계의 목적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기업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 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유용성이죠. 효익이 비용보다 많아야 된다. 전제조건, 이해가능성, 모든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주요 질적 특성의 요소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예측가치, 적시성, 피드백가치.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2차적 상호작용 특징은 비교 가능성까지 들어갑니다. 얘는 아주 가끔 출제됩니다.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과 뜻.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일정한 체계를 갖춘 형태와 내용의 회계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목적 적합성. 이해 가능한 일정한 체계가 이해 가능성이고요. 목적 적합성은 유용한 회계정보가 되려면 목적 적합성을 갖춰야 한다.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가치나 피드백가치를 가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측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가치는 과거에 예측했던 바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시성은 회계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원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과 뜻. 유용한 회계정보가 되려면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신뢰성은 그 정보가 나타내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중립적일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거짓없이 나타내는 걸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은 같은 경제적 사건이나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 같은 측정 방법을 적용할 때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줘야 한다. 검증 가능성. 중립성. 회계정보 제공자의 오류나 편견이 없이 중립적인 형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총괄평가입니다.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첫자 따라 그랬죠? 자,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이겁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라 그랬잖아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신뢰성부터 신, 검, 중, 표현 이렇게 외우세요. 신, 검, 중, 표현. 그럼 여기서 신, 검, 중 표현이 아닌 게 어떤 거예요? 적시성이잖아요. 정답은 3번. 3번. 다음 중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정기한 경우,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차변과 대변에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정기한 경우, 차변만 이중으로 정기한 경우. 4번이죠? 어느 한쪽만 이중으로 정기하면 대차가 안 맞아요. 4번이 정답.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전부 전산회계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수정후 시상분계, 이거 기말수정분계가 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이것도 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기말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수익비용 이건 맞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얘는 기말수정분계, 수정후 시산표, 자산부채 자본을 비용보다 먼저 마감하면 안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4번입니다.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대형 가습기를 150만원에 현금 구입했다. 비품이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맞고요. 제품을 3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자산의 증가, 비용의 감소. 3번이 틀렸죠. 수익의 발생이 돼야겠죠. 3번이 틀렸다.
5번, 6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 부채지만 얘는 차감적 평가 계정. 정답은 3번. 5번 정답은 3번.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유사 땡. 일정 기간은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2번도 틀렸고 3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자본변동표고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강 전산액 1강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